오늘은 1910년대 항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191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었는지 그 무단 통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헌병 경찰 속에서 살아갔던 그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을 텐데, 우리가 오늘은 그 1910년대에 어떤 식으로 대항을 했었는지 그 항일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시내에는 헌병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많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내와 국외에서 모두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약 소수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면서 국외와 국내 모두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병계열, 우리 그러니까 전에 배웠었던 그 개항기 때 활동했었던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이런 의병들이 같이 활약을 했었죠. 그 의병 계열과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나라의 그런 모든 운동을 관장했었던 애국계몽 운동 계열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어서 1910년 항일운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의 대표적인 단체를 공부해 볼 건데요. 각각의 단체의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고, 각각 단체에서 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주도했던 인물들 다 외우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예요. 우선 이 독립의군부는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미션처럼 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라, 이 단체를 만들라 얘기를 해서 만들었었던 게 독립의군부입니다. 임병천이라고 하는 의병장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복벽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복벽주의란 무슨 말이냐? 이 임병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고종을 다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종은 이미 강제로 퇴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황제의 권위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다시 이 왕을 복귀시켜서 왕정 복구를 추구했던 것이 독립의군부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일본에게 국권을 반환하기 위해서 요구서를 작성하던 중에 결국에는 일제에게 들통이 나서 조직이 해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을 다시 복구하자라고 하는, 다시 복구하자는 주의가 복벽주의거든요. 그 복벽주의를 추구했던 것이 독립의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대한광복회는 의군부랑 다르게 공화정을 추진하게 돼요. 의병이랑 애국계몽운동 계열이 만났었던 단체인데, 박상진이라고 하는 판사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만들게 됩니다. 이 박상진 열사는 원래 어떤 분이셨냐면 판사셨어요. 네, 판사 출신이신데 엄청나게 공부가 빡세죠? 그런데 이 박상진 열사는 나중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 판사로 임용이 됐을 때가 1910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겼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박상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는 판사가 되면 내가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다 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이 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방 대구 쪽에 내려가서 이 의병들과 함께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공화정 추진을 목표로, 왕이 없는 형태 공화정 추진을 목표로 이 광복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식 조직, 그러니까 이 군대 같은 걸 창설함으로써 약간 전쟁으로서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자금 마련 활동을 하던 중에 결국에는 일본에게 들통이 나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체가 돼요.
자, 이제는 국외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자면 우리나라 위쪽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죠. 그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저 위쪽 굉장히 넓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만주라고 표현합니다. 한 요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지역 있죠? 이쪽 바로 위쪽을 간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연해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연해주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중국의 땅이었지만 아편전쟁 때 러시아에게 할양을 하게 되면서 연해주는 현재 러시아의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좀 나눠보자면 이쪽은 서쪽에 있는 간도다에서 서간도라고도 부르고 만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에 있는 만주다에서 남만주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북간도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북만주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북만주는 훨씬 더 윗쯤에 있기 때문에 그냥 북간도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연해주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해 있고요. 저기 태평양을 건너서는 미국, 아메리카 이런 대륙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냐면 서간도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북간도에 있었던 독립운동, 연해주에 있었던 독립운동, 미주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이런 식으로 각각 지역에서 벌어졌었던 운동들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서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삼원보에 신한촌이라고 하는 마을인 거죠. 마을을 만들게 됩니다. 어느 교과서에는 신한민촌으로 다루는 교과서도 있을 거예요.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신한민촌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뭔가 집단 거주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타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집단 거주지를 건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모두 관장하는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자치단체가 바로 경학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부민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건데요. 이 경학사는 자치단체로서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서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서간도에서 만들어졌었던 단체의 이름은 서로군정서입니다.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군정선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간도에서는 또 어떤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학교가 바로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이 신흥강습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신흥강습소를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이회영 선생님인데요. 이회영 선생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회영 선생님은 정말 엄청난 부자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명동 땅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싼 땅이 명동 땅인데 그 명동 땅 전체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회영 선생님은 그지 깽깽이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두 다 독립운동에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희생해서 결국에는 이 학교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거기에서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흥강습소고요. 나중에는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북간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군대가 바로 중광단이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이 중광단을 약간 대표적으로 활동했었던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 중광단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었는데요. 이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실 어떤 종교였냐면 단군을 믿어요. 단군 신앙을 믿고요. 이 단군을 약간 찬양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인데 이 대종교가 중심이 되어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대부분 많이 거주했었던 장소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 거주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명동이라는 것은 동쪽을 밝게 만들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요런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밝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었고, 그런 지역에서 명동학교나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가 이제 건립이 됐었는데, 그곳에서 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윤동주도 이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윤동주가 나중에 시를 쓸 때 북간도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이 북간도의 명동학교, 명동촌이었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자치단체가 바로 간민회라고 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연해주에서는 권업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였냐면 약간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재형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되셨는데, 무기 같은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가 남은 무기 같은 거 있죠. 그 무기들을 통해서 제공을 했던 게 바로 이 연해주 권업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와주는 단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해주에서는 대한광복군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그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그런 주축점이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대한광복군은 하나의 형태였는데요. 정부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대한광복군이 나중에 임시정부로 하나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발판 정도였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독립운동가 양성하고 사람들에게 교육 실시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한민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주 지역으로 가봅니다. 미주에서는 한인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단체가 바로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 대한인국민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은 이 미주 지역에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은 하와이 지역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도 군대를 만들게 되면서 군사교육을 엄청나게 시켰고요. 멕시코에는 승무학교라고 만들어서 그 승무학교에서도 이런 군사교육을 혹독하게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준비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상하이 지역에서는 신한청년단과 동제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이쪽으로 넘어가셔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제사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다 이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치단체나 아니면 독립운동 기구 이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운형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분께서는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드시게 돼요. 그래서 이 신한청년당은 나중에 3.1운동의 배경에도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1910년대 항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항일운동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를 외우는 것도 힘들 거고, 당연히 독립운동가분들 외우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내신 공부를 하고 이 한국사를 접하고 있지만,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만약 이런 분들의 저항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그것은 얼마나 회피의 역사고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미래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